박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밤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님 공천을 취소하셨는데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과 그리고 경선이나 뭐 심사 과정에서 좀 검증이 안 됐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나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신고하면 당으로서는 추가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파트 얼마나 가지고 있다더라? 아파트 4채, 오피스텔이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무슨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죠.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 받으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떡하겠냐 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첫 번째가 당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후보의 행위조차도 당의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습니다. 지금 당의 비상징계 권한이 당대표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도 공천 취소에 관한 권한도 당무위 권한까지 제가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명과 비상징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조치 때문에 절대 우세 지역에 가까운 우세 지역인 세종갑 국회의원 의석을 한석 사실상 상대 정당에게 주다시피 사실상 무공천 상태가 돼서 한석을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이전 국회의원 선거 때 한 명 차이로 국회의장이 결정났습니다. 이번 선거도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일당만 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면 좀 더 힘을 모아서 과반수를 할 수 있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할 수 있게 151석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도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하는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도 심판의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이 완벽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우세 지역 한 곳을 포기해 버렸는데, 그만큼을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그 충정을 이해하고 메워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되십니까? 네. 네, 대표님, 저 오마이뉴스 윤승현 기자입니다. 그 지금 여권에서 170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방금 551석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여권이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해도 170석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읍소 작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소위 보수 결집을 노려서 해왔던 작전입니다. 저는 그거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절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그들에게 넘어갈 거고, 국회의장이 그들이 차지한 경우에 국회는 사실상 국정감시나 개혁입법 추진 또는 개혁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저쪽으로 넘겨줬더니 우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발목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일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법과 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치고 만들고 폐지할 텐데,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저렇게 국가를 정말로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지금도 170석 운운하지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야권이 위기다,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일당만이라도 조금 더 한다면 제발 151석에서 과반수로 국정농단, 국가의 퇴행을 막아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혀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한 표가 부족하다,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심판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거에 나선 배경이 그만큼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당 25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기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지나치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소비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로 보건대 가구당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다, 4인 기준으로. 그리고 예산 부담 능력도 고려해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정도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관련해서 기독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엄청난 숫자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막 보면 바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전문적 영역의 일이고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경제는 바로 순환입니다. 돈이 돌면 화랑입니다. 돈이 안 돌고 딱 멈춰 있으면 불황입니다. 돈이 안 돌면 돈을 돌게 하는 게 경제 정책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딱 정해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 우리가 자본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노동력 질이 떨어집니까? 노동량이 부족합니까?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과학기술이 부족합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불황이 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원과 기회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하다못해 단순화하면 돈이 어디 한쪽에만 쏠려가지고 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돈 먹고 죽을 애도 없지요. 돈이 쓸래도 돈이 없어요.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가 막혔을 때 침 나와가지고 피 조금 뽑으면 기가 확 돌잖아요. 경제는 생태계입니다.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이 골목에 속옷 할인 매장, 오리구이, 가 35호 이런 데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쪽에 소액을 지원하면 그게 돈이 팽팽 돈다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빌려서 써야 될 상황이라 지원금이 지원되면 100% 다 씁니다. 그런데 초대기업 지금 현재 흑자가 몇 조씩 나는 몇 천억씩 나는 데다가 세금 몇백억씩 몇천억씩 깎아주면 그 사람들 뭐 할 것 같아요? 야, 세금 깎아주니까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장사 영업 안 되는데 투자할 것 같습니까? 그냥 은행에 쌓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천억 수조 원을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줘서 동네에서 써라 라고 하면 전에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급했더니 약 6개월 동안 정말 호랑이였어요.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아요. 과일 가게, 신발 가게, 음식점 할 것 없이 다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1조 원을 풀면 1조 원이 두 바퀴 돌면 2조 원 되는 거고 5바퀴 돌면 10조 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순환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돈 주면 안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리고 지역 화폐를 줘가지고 동네에서 쓰게 한다. 6개월 지나면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쓰지 않습니까? 쓰면 돌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돈 벌죠. 세금 더 많이 걷을 수 있죠. 거래할 때마다 세금 걷잖아요. 재정적으로 손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왜 모를까요? 모르면 바보고 알고도 안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새마을시장 상인 여러분도 체감하실 겁니다. 지역화폐를 지원할 때 영업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지역화폐 예산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할인율도 줄고 금액도 줄었지 않습니까? 장사가 당연히 안 되죠. 다 인터넷으로 다 대형 유통점에서 거래하니까요. 그리고 소비를 줄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이거 반드시 써야 되면 골목에다 반드시 써야 되면 이 모세혈관들이 다 피가 통하는 겁니다. 경제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정책을 저는 시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시장 상인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숨 막혀 죽겠다. 지금 바로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그거라도 좀 해주라 라고 부탁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대통령이 다니면서 지금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동네 다니면서 막 얘기 듣고 정책 발표하고 이런 거 안 하시더니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여기저기 약속한 걸 합치니까 누가 분석했더니 한 1,000조 원쯤 든다면서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80조입니다. 그 중에 가용 예산은 최대 해봐야 200조 원이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모선서로 1,000억씩 써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15조 원, 13조 원 제안했으니까 먹고 더블로 이게 가구당 200만 원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칭찬도 받을 거 아니에요. 세수결선 재벌들 초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세수결선이 60조인지 50조인지 난다면서요. 그거 안 나게 그러니까 그거 원상복구하고 세금은 이익이 날 때 이익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적자는 기업이 세금 내는 거 맞습니까? 이익에서 세금 내는 걸 뭘 그리 줄이는데 집착하냐. 그거 하지 말고 그저 일부분 요만큼만 제발 요만큼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 쓰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오늘 이 정책을 얘기를 했다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이것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안 물어봐서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경기 북도 얘기를 하면서 강원 서도라는 표현을 했더니 그거를 비하 표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본의가 아닌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